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판사도 여행금지 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하와이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연방판사들은 월권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발언 도중 자신이 크게 패배시킨 클린턴 후보를 또 조소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주장은 공화당 정보위원회에서도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 트윗을 하게 한 기사를 전한 브레이트바트 편집장은 사실보다 시나리오에 근거해 기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과 북한 핵 위협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 지도자로 빛난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의 돈 쓰기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를 포함한 3개 부처 이외의 모든 부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백악관 예산안은 전국 예술재단 등의 기금 지원은 모두 없앴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예술이 밥 먹여주냐였습니다. 백악관의 예산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잃는 등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공화당 소속 전 캘리포니아주 예산국장은 자신이 지금도 예산국장이었으면 진땀이 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정부 예산 삭감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을 줬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정치인이 대통령 탄핵 발의 절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또 아일랜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아마 점심을 먹는가 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민 행정 명령에 관한 얘기도 할 테고 도청에 관한 얘기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텔레비전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기자들에게 뭔 말을 하면은 중계를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약 헤드라인을 읽어드리기 10초 전에 맨 앞에 전해드릴 뉴스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확인을 해야지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이 뉴스를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는데 이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은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개인으로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백악관이 예산안을 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19개 부처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 이제 장관급 부처가 22군데가 있기 때문에 3군데만 삭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3군데는 국방부 9%를 늘려서 540억 달러를 플러스 시킨다는 것이고 재향군인청과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늘립니다. 각각 재향군인청은 6%, 국토안보부는 7% 늘리는데 국토안보부에서는 예산안을 늘리는 이유의 대부분이 멕시코에 벽을 쌓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고 또 역시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 사이에서 순찰대, 정찰대, 국경 수비대를 늘리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는 그 밖에 이제 대강 한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아셔두면 나쁠 것 없겠죠. 일단 환경보호청이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31%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를 겪게 되죠. 캘리포니아주의 정체성 자체가 친환경적인 어떤 것을 선도해 나가서
그 의미적으로도 캘리포니아주는 좀 선진 그런 그 주 내지는 뭐 국가별로도 인구적으로나 예산으로나 땅으로나 다 크기 때문에 한 국가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연방 정부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3분의 1이 연방 정부에서 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큰일 났죠. 그리고 국무부의 예산이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들어서 29%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일본에서 한국으로 간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굉장히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된 그런 그 부처의 장관이 돼서 그만큼 국무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농무부의 예산을 21%나 줄인다는 것인데 미국 하면은 테크놀로지도 발달됐고 여러 가지 뭐 학자도 많고 연구 기반이 대단한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것도 또 캘리포니아와 연관이 있네요. 플로리다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또 많은 그 중부의 그런 주들은 농업으로 살아가는 주이기 때문에 21%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무서움으로 그들 주민에게 다가갑니다. 노동부 예산 21% 삭감하고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도 18%나 예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또 오바마케어와 다 연관이 있고요. 상무부 마이너스 16%, 교육부도 14%, 교육부는 그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주립대학들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주립대학뿐만이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다 연방정부에서 한 학생당 1년에 뭐 작게는 몇천 달러에서 많으면 만 달러 넘게까지도 학생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주택개발국도 13%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택 거품 한참 있었던 때 주택을 마련을 해서 모디피케이션 받고 하셨던 이런 분들을 지난해 12월까지 빨리 서둘러라 한 얘기가 바로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좀 그 저소득층의 주택 그 소유 보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고 지켜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그 달라진 것이죠. 교통부도 13%나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이것은 그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뭐 초고속 열차를 논다던가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설계를 하고 시공 완공까지 하는 과정에서 입찰 같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그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소수 인종으로서 입찰 들어가서 성공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경력을 쌓았는데 지금 교통부도 마이너스 13%, 그 밖에 이제 그 다음이 내무부 마이너스 12%, 에너지부도 예산을 6% 줄이고 스몰 비즈니스국도 5% 줄입니다. SBA 론 받으시는 분들 미국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는 이제 재무부가 마이너스 4%, 법무부 마이너스 4%, 연방 그 우주항공국 나사도 정부부 부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오로지 재향청과 국토안보부와 이제 그 국방부만 예산을 늘린다는 겁니다. 참 환경청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 늘어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특히 예술기금을 완전히 그 전국 그 문화예술재단이 있잖아요. 그 National Endowment of the Art 이곳은 완전히 예산을 주지 않겠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드신 노인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집으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Meals on Wheels라는 프로그램에도 전혀 예산을 주지 않고 PBS 방송 제가 그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유일한 그 프로그램인데 그 PBS 방송도 예산 주지 않고 NPR도 마찬가지고요. 뭐 화학안전국, 법률재단, 뭐 아팔라치안 지역위원회 예산 0%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백악관의 그 예산국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MS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삭감하는 그러자 이제 그 마크 맥반리 그 예산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sound great. 예술이라는 것이 참 듣기에는 좋지만 아무도 실제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예술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뒤에 한 말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광부라든가 디트로이트의 싱글맘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무슨 뭐 PBS, NPR, 예술재단 뭐 이런 곳에 그 뭐 돈을 주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래 가면은 나중에는 밥만 먹고 사냐, 물만 먹고 사냐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균형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같은 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당연히 그 조절은 되겠죠. 미국에서 그 예산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혼자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다고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그 순수하게 그 의회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돈 관리는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여러 번 뭐 공화당 대통령 때나 민주당 대통령 때나 대통령이 발의한 그 예산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뭐 대단한 그 충돌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을 통해서 뭐 예산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미국을 이렇게 그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을 보면은 미국의 예산 삭감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인데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아무리 의회에서 백악관이 보낸 예산안을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 아주 그 굳은 의지는 어느 정도는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제 가장 많이 삭감하는 환경보호국의 예산을 31% 삭감을 한다면 의회에서 31%를 다 원안으로 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이 돌려야 얼마를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적당하게 15%를 삭감한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로는 정말 그 진땀이 나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주 정부가 너무나 그 힘든 이때에 이제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같은 것으로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줄이다가 레이오프하고 인원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으면 선생님들이 레이오프가 될 수가 있고 오염지대를 대청소하는 이런 것도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줄여야지 되고 연방주택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설령 로스앤젤레스 유권자들이 지지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요. 뭐 홈리스 피플들을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차질이 옵니다. 진행에. 또 캘리포니아주는 지진이라는 재난이 있을 때 뭐 그 뭐죠? 스몰 비즈니스국이라든가 뭐 연방재해청 같은 것도 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산불이 나도 마찬가지고 플로리다주처럼 허리케인이 자주 오는 주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과거에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예산을 임기 초기에 많이 그 삭감을 했었던 때나 아니면 또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뭐 마약과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웰페어를 개혁한다고 해서 그때에도 굉장히 그 여러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정말 논란적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그 대단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장애인이 연방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크게 삭감하면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스페셜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이요. 교육에 있어서의 장애인 학생.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미국에서 장애인 정책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특수 장애인들을 교육시킨다고 뭐 버스에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서 아침마다 집에 오고 하고 이게 한 아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하고 자신의 아이가 그 장애인이 아닌 부모의 불만을 제가 분명히 그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국이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제 삭감이 된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스페셜 아이들에 대한 예산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다 엮이기 때문에 스페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연방법으로도 캘리포니아 주법으로도 한 사람의 소수라도 그 소수가 갖고 있는 그 장애는 있지만 그 장애 안에서도 인간 모든 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교육기금이 줄어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 스페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립학교 교사를 삭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최종적으로 그럴 때는 여러분의 그 아동의 그런 그 어떠한 그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이게 한두 사람에 걸친 문제가 아니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도 다 연관이 됩니다. 환경보호국의 예산을 31%를 삭감함으로 인해서 물이라든가 공기가 깨끗한 것이 조금 덜해질 테고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산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샌프란시스코 베이도 뭐 여러 가지 청소를 한다던가 하는 계획을 완전히 그 없애야 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작은 정부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각 그 주정부가 받게 될 어려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낭비를 없앤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낭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일단 의회로 보내짐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제 그 10월 말, 그 11월 초 이런 때를 이제 기준으로 잡지만 캘리포니아주는 6월 30일, 7월 달, 7월 1일부터 새로운 그 회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 데드라인이 6월 30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바뀌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그 새로 판을 짜야지 되게 되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있고 미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형태의 그 작은 정부를 원했나 하는 소리도 나올 테고요. 또 그런 소리가 나올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회에 보낸 그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조차도 이건 너무하다.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을 한다면 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조금 뒤로 돌아서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분명한 것은 대단히 많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달리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캘리포니아주에는 나쁘고 또 좀 덜 가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는 맨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뉴스 몇 분인가요? 광고 동안에 추가로 좀 정리를 하고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먼저 오늘로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0시 1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이민 그 행정 명령이 시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1차 때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의 연방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고 어제 일단 뭐 하와이주의 그 데릭 왈슨 판사가 내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메릴랜드주의 연방 판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주 같은 경우는 여행업계도 타격을 받는다고 하고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친인척 관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메릴랜드주의 그 티도 추앙 그 연방 판사는 하와이주보다는 조금 그 부분적인 해석을 하긴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자문들이 낸 그런 여러 가지 그 성명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이슬람 교도에 대한 그 차별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제 뭐 미시건도 가고 테네시주의 어디였었죠? 테네시 월츠 테네시의 내슈빌 에 갔었죠.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하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수 소리 크게 들리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워싱턴주의 연방 판사가 그런 그 판결을 내렸을 때도 잘못됐고 이번에도 월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이슬람 국가 6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위험이 분명하고 법도 분명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거기까지만 했어도 뭐 그럴 텐데, 뒤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연방 판사가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법을 보면은, 법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이민 중지 파워를 준다. 대통령이 판단할 때, 뭐 그 대통령이 쉬가 됐던 그 희가 됐던이라고 얘기하면서 힐러리가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이렇게까지도 또 그 이슈하고 관련 없는데 이미 그 정도로 큰 폭으로 이겼으면 됐지. 이게 지지자들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그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한 사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opinion of many, an unprecedented judicial overreach. 소리를 크게 올려도 The 작네요. law and the Constitution give the president the power to suspend immigration when he deems, or she. Fortunately, it will not be Hillary she.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미 그 2달이 돼가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또 발표하고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정력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도 하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2달이 돼가는 이 시점에 전혀 관련 없는 이슈로 본인이 그 누르고 이긴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그 or she 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많은 그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이게 그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아니라도 일반 성인으로서 성숙한 그 뭐 사람이 꼭 성숙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뭐 어쩌다 이렇다 저렇다 개인적인 판단은 있지만 그냥 트럼프 지지자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나를 도청했다. 내가 살고 있는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도청이 아니다 쪽으로 그 뭐 거의 간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그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이었는데 그 터커 칼슨 나비 넥타이 메고 다니는 CNN에서 팍스로 옮긴 이 터커 칼슨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일 사이에 많은 흥미있는 관련 아이템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라는 것의 의미가 아주 그 광범위한 것을 커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아이템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어제 그 공화당의 그 하원 정보위원장 말씀 들어보셨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 드빈 넌스 하원 의장이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는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카메라로 도청했을 수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실제로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게 된 것은 브레이트바트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뉴스를 보고였는데 이 브레이트바트는 또 다른 그 라디오를 듣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장인 조인 폴락 씨가 왜 그 도청 스토리를 썼는가 하는 것을 MBC의 그 척 타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미터 뉴스, 미터 프레스의 그 데일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앞에 이제 잔뜩 하고요. 서로 이제 좋은 게 좋다는 분위기도 가고 좀 긴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길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2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히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의 그 뭐 오만함과 그 여러 가지 그 불분명한 것과 부패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분 그 공화당의 예상조차도 누르고 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거의 인터뷰 끝 부분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스토리를 쓰게 됐는가? 이 브레이트바트를 보고 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트윗을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편집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사를 그 쓸 때의 그 경위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늦은 밤에 본인이 그릇을 닦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미국적이죠. 이 편집장 남자입니다. 그릇을 닦고 있는데 이제 그 마크 레빈의 쇼를 듣게 됐다. 이 사람 마크 레빈은 그 낮에 하기 때문에 밤에 늦은 밤이니까 전에 했던 거 미국 사람들도 요즘은 이렇게 그 뭐 저널리스트라든가 그 브로드캐스터라든가 팟캐스트나 지나간 방송을 재방송으로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마크 레빈이라는 헌법학자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 사람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 지난번 들려드렸잖아요. 음성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와우, 어메이징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 관련 기사를 그동안 많이 보긴 했지만 이 사람처럼 하나로 딱 묶어서 클리어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없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보태서요. 미국의 여러 가지 도청에 대해서 그래서 쓰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터 프레스의 그 척 타드가 아주 뭐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또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해서 물어보더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사가 팩트에 기반한 것인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한 것인가? 했더니 브레이트바트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그 도청에 대해서 아이템을 뭐 한 2주일 사이에 많은 것을 낸다고 하니까 어떤 아이템을 내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그 미국의 이자율 인상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또 뭐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 나아가서 환율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 전해드리겠는데 좀 전에는 예산 그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또 다른 그 미디어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고 앞으로 조금 이제까지 안 해왔던 것을 차박차박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신문도 있거든요. 그 한 신문의 사설도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국 언론은요 오늘 아침에 그 전반적으로 그 탑 뉴스를 국방부의 예산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540억 달러 올리겠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진이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이 같은 그 예산 삭감은 하면서 국방부, 국토안보부, 제한군인청만 조금씩 10% 미만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럴 수가 있는가 뭐 분노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줄인다는데 좋아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2개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되면 공무원들도 줄인다는 것이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있어요. 분명히 그 연방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지 된다. 많이 줄여야지 된다 하는 공약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손으로 직접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겠죠. 특히 이제 연방 환경청 같은 곳 국무부가 원투로 많이 줄어드는 곳입니다. 국무부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연관해서 모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 아메리카 포스트를 얘기했었던 것에 상당히 그게 이제 그 맞아 들어간다 하는 그렇게 봐도 뭐 틀리지는 않겠죠. 지금 단기 금리 기준 금리가 0.75에서 0.25% 포인트가 어제 올라서 1%가 됐는데 뭐 앞으로 뭐 6월 달에도 한 번 오를 것 같고 12월 달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올라서 1년에 3번씩 오르겠다는 거죠. 내년에도 또 3차례 올리겠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그렇게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발표를 했는데 거의 10년 동안 0% 정도를 유지했다가 3개월 사이에 어제 두 번째로 오른 것이고 15개월 사이에 세 번째로 이자율 단기 그 기준금리가 오른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뭐 융자할 때 여러 가지가 오를 텐데 9대 1이었거든요. 9가 찬성이고 한 사람은 미니애폴리스의 지금 프레지던트 그쪽 지역의 지역 프레지던트 한 사람만 반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뭐 목표율 뭐 2%에 뭐 거의 비슷하고 실업률은 4.7%인데 그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하나 이제 해석하는 것을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자율을 단지 그 only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only자가 빠졌어요. 단지 분명하게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에서 only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그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하고 보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어제 뭐 당연하게 그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서 조금 올랐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다우는 뭐 현재 조금 빠져서 15포인트 빠졌고 나스닥은 여전히 뭐 1% 미만 오름세 S&P 500도 어제 다 반영했다가 지금 2.9% 포인트 정도 빠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자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모두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경제가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즈벨트 인스티튜트의 뭐 연구원인 마이크 컨잘 씨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특히 이제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저 포기를 하고 이렇게 적응을 하고 줄일 거 다 뭐 줄이고 해서 그렇지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코리아타운을 벗어나면은 다른 곳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코리아타운도 다른 곳과 이렇게 연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이제 베버리 가까운 곳에서 이쪽 코리아타운 쪽으로 들어와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식당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아주 그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식당업은 그런데 다른 업계도 지금 그 다른 인종들과 함께 살아가야지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25세에서 54세 성인들의 일자리 잡을 다 갖고 있다. 절대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루즈벨트 인스티튜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성인들이 원하는 만큼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포기해서 그렇지. 그런 것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도 아니고 1990년대 말 피크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임금이에요. 여러분들 봉급 받으시는 분들 봉급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임금이 지금 건강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 해서 빠른 속도로 이자율을 올리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 같은 경우는 어제 너무 오래 우리가 기다렸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굉장히 지지했었던 Investors Business Daily는 오늘 사설에서 모든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고 온리자를 빼가면서 이제 점차 올리겠다라고 확언을 준 것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 찬사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고유 업무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통화정책 같은 것이요. 이자율만 올리고 내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 뚜렷한 이 지금 사설도 근거나 이런 것
제시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제시할 기간도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의 경제 정책이 아직 뭐 반영된 것도 없고 반영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하는데 그가 그 대통령이 들어와서 변화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도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 경제 이반자들도 과거에 그 오바마 대통령 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하를 내리는 것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빨리 너무 많이 올렸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방해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고 보니까 잘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올리겠다 하고 말을 하고 올리고 있다는 게 비즈니스 지금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의 사설 내용입니다. 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못해서 이 사설에 따르면 재정, 주택 마켓, 거품 이런 것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에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9% 약 2%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세금도 감면한다고 하고 정부 예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삭감하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아주 많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요. 뭐 규제도 철폐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바마 시대의 낮은 성장이 끝날 것이고 투자가들은 더 이상 나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할 것이며 연방준비제도만 잘하면 된대요. 이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 very complex sets of things happening and wiretapping. I said, wait a minute, there's a lot of wiretapping being talked about. But wiretap covers a lot of different things. I think you're going to find some very interesting items coming to the forefront over the next 2 weeks. 네, 앞으로 2주일 뒤에 이 도청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발표를 하긴 할 모양이에요. 어제 이제 맛보기를 보여줬고 오늘 밤에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방영이 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나 지금 힘든 시기고 또 뭐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지 누가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잘 돼야지 되는데 특히 한국인데 그런데 일본의 지도자는 확고하게 지금 어떤 크레딧을 세계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시행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이민 행정명령은 메릴랜드주 연방판사도 하와이에 이어서 시행 중지명령을 내림으로써 시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연방판사들이 월권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또 조소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주장은 공화당 정보위원회가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 안에 많은 아이템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 트윗을 하게 한 기사를 전한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장은 그 기사는 사실보다 시나리오의 근거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과 북한 핵 위협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 지도자로 빛난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의 돈 쓰기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를 포함한 3개 부처 이외의 모든 부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 예산국장은 자신이 현재 예산국장이었다면 진땀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예술재단 등의 지원기금을 100% 없앴습니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백악관 예산국장이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그 나오기 직전 그리고 뭐 당 대표로 나올 때도 그랬었고 최순실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별로 그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그때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뭐 참 불행한 가족이죠. 아버지는 총탄에 그 백악관에서 어머니도 그렇게 됐고 본인은 이제 탄핵으로 나오게 됐는데 지금 필리핀이 어떤 상황인지는 뭐 필리핀에서만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역사가 흘러가야 필리핀의 이 대통령 로드리고 그 두테르테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된다 하고 정말 그 소수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의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게리 알레하드라는 그런 그 정치인인데 물론 필리핀에서는 지금 290명 이상의 그 의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필요해야지 탄핵이 되는데 상당수가 뭐 거의 3분의 2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 정도가 현 대통령의 지지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이 사람이 그 탄핵돼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뭐 마약과 전쟁을 한다면서 뭐 한 8,000명 정도가 숨졌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부정 부패 이런 문제 등으로 지금 탄핵돼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세계인들이 볼 때 가장 세계 지도자로서 발돋움을 했다 이미 그렇게 본 때는 지난번에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 들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플로리다주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저녁 먹을 때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를 했었을 때 마치 미국인데 이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를 해서 말도 먼저 했고 지도자처럼 보인 것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 옆에서 이렇게 손 공손하게 모으고 잘 듣고 있고 나중에 한마디 뭐였었죠 그때 네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것하고 끝나더라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고 세계 사람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 지도자로서 발돋움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보도인데 아주 효율적인 지도자로 어느덧 성장을 해버렸다 하는 것. 일본 내에서도 아직도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2012년도 예전에 한번 일찍 물러나고요. 2007년도에 한번 사임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었을 때 잘할까 하는 의심을 아베노믹스 그 경제 정책으로 올리더니 지금은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과도 잘 지내서 이게 오바마 대통령 거의 끝날 때 그 이제 그 펄 하버에 가 트럼프 대통령과도 잘 지내 러시아와도 뭐 이제 영토 분쟁, 선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고 중국과도 뭐 완전히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임자가 너무 못했다 하는 것을 베네핏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뭐 바깥에서 볼 때는 또 뭐 언론 통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언론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컨트롤을 해나가고 한마디로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수정하기를 원했는데 헌법 수정에서 지금 점점 그 핵개발 같은 것에도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해서 아베 신조는 성공한 세계 지도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지금 못 찾았는데요. 맥도널드에서 이 드라이브인 스루에서 비번인 경관이 아이들 2명을 태우고 갑자기 이제 뭔가 건강이 나빠져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는데 다른 차랑 충돌하려는 순간 윈도우로 뛰쳐나갔고 안에 있던 누구